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자, 지난주에 FOMC 미팅을 잘 소화했고 시장의 예상대로 25bp 인하하면서 금리 시작을 알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후에 금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비트코인 가격이 조정을 받았는데요. 매주 금요일에 만기가 되는 주간 옵션에 많은 물량이 걸려 있으면서 일정 부분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옥토버라고 불리는 10월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과연 비트코인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갈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주 중요한 거시경제 이벤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FOMC 미팅을 잘 소화했지만 앞으로 발표되는 거시경제 지표를 더 집중해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이번 주에는 금요일에 미국 GDP 2분기 수정치가 발표가 되고요. 특히 더 중요한 것은 금요일입니다. 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물가 지표인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PCE 지표가 발표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연준 주요 관계자들의 연설도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임명된 스티브 미란 연준 이사가 지난 FOMC 미팅 때부터 강하게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관세가 물가를 높인다는 증거가 없는 만큼 50bp씩 점진적으로 중립금리에 도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빠른 금리 인하를 위해서 다른 정책 위반자들을 본인이 계속해서 설득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금리 전망 한번 살펴봤을 때 10월 달과 12월 달에 금리를 한 차례씩 인하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여전히 지배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세일러 CEO가 세일러 트래커 차트를 공유를 하면서 오렌지색은 오른쪽 위로 올라갑니다. 즉 우상향합니다 라는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지난주 동안에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추가 매집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기업들의 비트코인 매집이 2025년 들어서 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24년 말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2025년도에 강한 매집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2025년 동안에 투자한 금액이 435억 달러로 나오고 있습니다. 2024년을 이미 추월을 했고요. 연말까지 이 추세들이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669억 달러에 달할 것이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작년에는 기관 장세가 뚜렷했다면은 올해는 기업 장세가 더 가파르게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큰 주체를 중심으로 해서 매도세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모든 주체들이 매수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격이 상승하면은 차익 실현 물량도 함께 나오게 되는데 그 물량을 자연스럽게 누군가 받아낼 수 있는가에 따라서 가격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부탄 정부의 지갑에서 1억 달러 이상의 물량이 이동을 했고요. 이 물량을 시장에서는 매도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탄 정부는 9억 8,200만 달러, 한화로는 약 1조 3,700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대부분은 비트코인입니다. 그리고 부탄 정부에 의한 추가 매도 압력이 꾸준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온체인 지표 통해서 시장의 상황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지표는 온체인 트레이더들의 실현 가격과 손익 마진 지표인데요. 이 지표는 온체인 트레이더들이 전반적으로 이익을 보고 있는지 손실을 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지표입니다. 현재 이 손익 마진 지표가 30일 이동평균선을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소폭 반등하면서 30일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얘기는 손실보다 이익을 보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고 긍정적인 모멘텀의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온체인 트레이더들의 실현 가격보다 더 상단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유지 중이다라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비트코인의 모멘텀 지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지난주 동안에 비트코인 모멘텀 지표의 30일 변화율이 긍정적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상승해서 긍정적인 영역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데 그 전주까지 음수 영역에 머물다가 상승 반전하면서 양수 전환을 했고 현재 2에서 3%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추세가 반전되는 국면과 더불어서 아직까지는 과열되지 않았다는 시그널도 함께 포착할 수 있습니다. 작년 두 번의 고점을 한번 살펴봤을 때는 이렇게 높은 구간까지 도달했는데 지금은 낮은 구간에 있고 올해 들어서 가장 높았던 구간이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 공급량의 25% 이상이 10만 달러 위에서 거래가 되었다라는 지표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서 지난 일주일 동안에 비트코인 가격은 114에서 118K 사이에서 계속해서 박스권을 형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 분포 차트에서 볼 수 있듯이 이 구간대에서 굉장히 높은
매물대가 형성된 구간들도 포착이 되면서 중요한 변곡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초록색 영역으로 표시된 부분은 여전히 수익 상태에 있는 투자자들로 가격이 하락 압력을 받을 때 지지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즉, 이 구간들을 하방 이탈하려고 할 때는 현재 본인들의 단가보다 낮은 구간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집을 통해서 지지하는 성향이 있지만, 빨간색 영역으로 된 부분들은 현재 손실 상태에 있는 투자자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손익분기점이 오면, 즉 본전을 찾게 됐을 때는 매도하고 빠져나가는 물량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구간들에서 계속해서 치열한 격전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114에서 118K 사이의 구간을 잘 마무리를 해야 되고 118K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음은 파생상품과 현물 가격의 괴리를 나타내는 비트코인 베이시스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현재 베이시스 7일 평균이 약 0.7%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구간은 정상적인 캐리 프리미엄 구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두 번의 고점을 찍었던 구간과 비교하면 확연히 낮은 구간에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과열 구간까지 올라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아직까지 시장이 과열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기다가 최근 몇 주간의 상승이 레버리지 모멘텀보다는 현물 매수, 즉 ETF나 현금 유입에 의해서 주도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히 더 상승할 수 있는 동력들을 마련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단기적으로 조정 국면이 더 나타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완만한 우상향 흐름들로 이어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장기 보유자 흐름 한번 살펴볼 텐데요. 현재 장기 보유자들이 꾸준히 물량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구간들에서도 계속해서 매도 물량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이 장기 보유자의 매도 물량을 또 비교적 원만하게 흡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매도 물량이 이렇게 크게 나오는 구간에서 초록색 바로 형성된 이 구간에서도 물량이 튀어오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얘기는 장기 물량을 새로운 중장기 보유자들이 일정 부분 흡수하는 데 성공을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순공급 압력, 즉 매도에서 매집을 제외한 이 물량들이 꾸준히 유지가 되면서 깊은 조정 대신에 가격이 특정한 구간들에서 가격 흐름을 이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장기 보유자 매도와 새로운 수요의 균형은 결국은 전형적인 후기 상승 구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추이들이 꾸준히 더 강해질수록 가격의 상승을 견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과거의 패턴 살펴보시면은 가격이 조정받는 구간에서 장기 보유자들은 매집을 선택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가격이 상승하는 국면에서 매도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 보유자 매도가 정점에 달하는 구간이 지역 고점이자 대세 상승장 고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 낮은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죠. 네, 비트코인 펀더멘탈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해시레이트 지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또 역대 최고치인 1조 1000억 엑사해시 퍼 세컨드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시레이트가 계속해서 높아진다라는 것은 채굴자들이 치열한 채굴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고, 결국은 채굴자들이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가치에 대해서 굳건하게 신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해시레이트가 늘어난다는 것은 동원되는 컴퓨팅 파워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더 굳건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같이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미국 기관 수요를 확인할 수 있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 한번 살펴보면은 비트코인의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도 계속해서 상승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양수 영역에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코인 모두 다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14일 단순 이동평균선 위에 다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단기 모멘텀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 중이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고, 미국인들의 수요, 특히 미국 기관발 수요가 계속해서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중단기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인 시그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더리움 한번 살펴보면요. 이더리움을 1만 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지갑이 단기간에 급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21년 상승장 이후로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고, 결국 이 얘기는 현재 이더리움 고래들이 꾸준히 이더리움을 축적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천 개 보유하고 있었던 고래들이 더 많이 폭발적으로 매집하면서 10,000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지갑으로 계속해서 이동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의미심장한 시그널이 있어서 한번 공유드려 볼 텐데요. 크립토 퀀트 분석가의 의견을 한번 가지고 와 봤는데요. 자, 2025년 8월 20일, 즉 한 달 전입니다. 이때 거래소들의 이더리움 보유량이 1,850만 개였고 가격은 $4,800였습니다. 자, 그런데 한 달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보유량이 180만 개가 줄어들어 가지고 1,670만 이더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이때보다 더 낮은 4,400에서 4,500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격을 인위적으로 억제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요. 거래소 보유 이더리움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투자자들이 이더리움을 거래소에서 빼내서 장기 보관하거나 스테이킹이나 디파이로 활용한다라는 의미인데, 일반적으로 이 얘기는 매도 압력이 감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 상승 가능성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시점은 공급, 즉 매도 물량이 줄었는데도 가격이 크게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얘기는 외부 요인에 의해서 수요가 눌려 있거나 인위적으로 매도 압력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잠재적인 랠리를 위해서 인위적으로 가격 상승을 막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응축 과정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스프링처럼 강하게 억눌리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결국은 상승세로 전환할 때 또 가파르게 상승으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은 굉장히 중요한 응축 구간, 즉 10월을 기점으로 한 응축 구간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집중하면서 시장을 바라봐야 됩니다. 네, 그러면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X의 유명한 암호화폐 애널리스트입니다. 케빈 스벤슨이 비트코인이 강세 사이클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비트코인이 사이클 정점에 도달하기까지는 몇 주 혹은 몇 달이 남아있기 때문에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정점을 맞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관점입니다. 자, 이번 시즌은 과거 2017년이나 2021년과 대비했을 때 암호화폐 시장의 움직임이 굉장히 단조롭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이클 세일러 스트래티지 창업자가 비트코인에 대한 기관 투자자의 관심이 커짐에 따라 시장이 당분간 단조로워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변동성이 줄어드는 것은 기관의 시장 진입에는 긍정적이지만 가격 등락을 즐기는 투자자들에게는 실망스러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결국 이 과정들이 시장이 더 성숙하는, 즉 성장하는 단계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과거 시장이 트레이더들을 중심으로 해서, 즉 온체인 거래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들쭉날쭉하고 비이성적인 시장이었다면은 지금은 기관과 나스닥 상장사 같은 기업들이 유입이 되면서 더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시장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결국 더 중장기적으로는 꾸준히 상승할 수 있는 이 구조적인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현재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된 가운데 시장 구조 법안이 아직까지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민주당 의원들이 양당 합의를 위해서 공화당과 협력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알트코인 관련해서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렉시어스와 오스프리 펀드가 출시한 이 도지코인과 XRP 현물 ETF가 출시가 됐는데요. 이 상품은 기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와는 다른 범주에 있는 상품이지만 그럼에도 거래일에서 흥행에 크게 성공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알트코인 현물 ETF가 이제 10월달을 기점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승인이 됐을 때 충분히 흥행에 성공할 수 있다, 이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그레이스케일이 도지 트러스트를 ETF로 전환하는 신청서 수정본을 제출했습니다. 10월을 기점으로 해서 알트코인 현물 ETF가 대거 출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솔라나 관련해서도 두 가지 이슈 정도만 살펴보겠습니다. 솔라나의 1일 트랜잭션이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지난 1년 동안에 72%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개월 동안 1일 거래량이 4천만 건을 밑돈 적은 없었습니다. 이 얘기는 사용성 측면에서는 솔라나가 여전히 가장 선호되는 블록체인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솔라나의 경우도 전략적 준비금으로서 계속해서 채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17개 회사가 솔라나를 41억 달러 상당을 재무 관점에서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포워드 인더스트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스트래티지와 메타플래닛,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비트마인과 샤프링크 게이밍, 이더머신 같은 회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면은 이제 솔라나 같은 경우는 포워드 인더스트리와 갤럭시 디지털, 그리고 판테라 캐피탈 같은 회사들이 꾸준히 재무 관점으로서의 채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CBD 지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파이어 차트 상으로 120K에 가장 두텁게 매도벽이 형성이 되어 있고 118K에도 나름 유의미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매수벽 같은 경우는 매도벽 대비로 두텁지 않은 것을 볼 수 있고 110K에 매수벽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추가적인 조정을 받더라도 이 상단을 지켜내겠다라는 의지로 볼 수 있습니다. 고래들의 움직임 한번 살펴봤을 때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고래는 꾸준히 매집세를 이어가다가
현재는 관망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나머지 고래들은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매도를 하면서 바이낸스에서는 여전히 매도세가 더 위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현재 시장의 상승 흐름을 견인하고 있는 것은 앞서 코인베이스에서 살펴봤듯이 미국 기관을 중심으로 한 수요들인 것을 볼 수 있고, 일정 부분 상승 추세를 이어가면은 개인 투자자들이나 바이낸스 고래를 중심으로 해서 또 매도세, 차익 실현 물량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초량시장 기준으로 일시적으로 115K를 하회하고 있습니다. 주봉 차트가 마감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월요일 아침은 또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결국은 이번 한 주 동안의 흐름을 꾸준히 지켜보시면서 금요일에 예정되어 있는 PCE 지표까지 잘 소화해내셔야 됩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22평선과 52평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의미고요. 여기서 골든크로스가 나타났지만 22평선이 가파르게 더 반등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RSI 상으로 봤을 때도 2평선을 하회하고 있고 MACD도 데드크로스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승 추세가 유지는 되고 있지만 이 추세 자체는 약화되는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추세적인 모멘텀이 뭔가 또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중요한 트리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거시경제 이벤트와 함께 어떤 이벤트가 있을지 잘 소화해내야 됩니다. 현재 숏포지션과 롱포지션 주의를 살펴보면은 숏포지션 같은 경우는 116.4K를 중심으로 해서 밀집도가 강하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롱포지션은 114.4K에 뚜렷하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을 통해서 이 구간을 청산하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됩니다. 현재 24시간 기준으로는 숏포지션과 롱포지션이 팽팽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